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딸의 꿈을 짓밟아버린 병원 선배가 아들의 여자친구임을 알고 엄마가 깔끔하게 정리해준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물보다 귀한 자식들을 모두 키워내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고 있는 흔한 아줌마입니다. 딸은 어렸을 적부터 아들에게 오빠 하면서 항상 따라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남매는 참 사이가 좋아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애들입니다. 제 딸은 어렸을 적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은 학창시절에 제가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기특해서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딸이 원하는 학원이나 과외는 부족함 없이 시켜주었고 그런 딸과 우리 부부의 노력에 보답하듯이 딸은 소문난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합격 결과를 인터넷으로 보게 된 날, 그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외식을 하러 간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그렇게 딸은 대학 시절을 열심히 보냈고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밝고 적극적이었던 딸의 모습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간호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태움이라는 문화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딸에게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가족에게는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딸인데 일을 마치고 와서 샤워를 하는데 펑펑 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서럽게 우는 딸의 모습에 목이 메었습니다. 딸은 물소리에 자신의 울음소리가 묻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퉁퉁 부은 눈으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저 쓴 마음을 삼키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난 지 1년이 조금 되지 않았을 때 딸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내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병원에서 많이 힘들었어.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지쳐서 원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조금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딸에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고운 딸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고 구박한 딸의 병원 선배들이 너무나 밉더라고요. 딸은 간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난 뒤 원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쯤 아들도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연애 얘기는 잘 해주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는 조잘조잘 떠들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딸이 연애 조언도 해주고 선물도 골라주면서 오빠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면 살짝 질투가 나서 여자친구 얼굴을 잘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얼굴 좀 보여줘봐. 은별이도 궁금해하는데? 그치? 맞아. 오빠 원래 여자친구 사귀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 나중에 내 남자친구랑 더블 데이트나 할까? 어머, 엄마도 껴줘.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얘기를 꺼냈더니 아들이 엄마가 궁금해할 줄 몰랐다면서 엄마가 웬일이래? 라며 사진을 떡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이혜지. 내가 저번에 말 안 해줬었나? 아, 그래? 아,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나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지만 정말로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것 같아 그냥 두었어요. 그날 뒤로 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들 여자친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다른 주제로 바꾸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딸의 모습이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일주일 뒤쯤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딸, 뭐하고 있어? 엄마 들어가도 돼?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고 그래. 그냥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아? 뭔데? 현진이 여자친구 이혜지라는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그날 사진 본 이후로 은별이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는 것 같네. 아,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생각 정리만 조금 더 하고
그래도 될까, 엄마? 알았어. 말할 생각 들면 얘기해줘. 엄마가 기다릴게.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딸의 말을 믿고 방을 나왔습니다. 딸의 반응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확실해지더군요. 다음날 딸이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지 아들과 남편이 나갔을 때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인 이혜지라는 사람은 딸이 취직한 병원의 간호사 직속 선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 대해주는 모습에 각오했던 태움이라는 문화에 조금은 안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혜지 선배가 시킨 일을 하고 나면 다른 선배 간호사가 넌 하는 일도 없는데 어딜 갔다 왔냐고 한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평소와 같이 혜지 선배가 시킨 일을 하는 도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혜지 선배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은별이 걔는 또 어디 간 거야? 얘는 하는 게 없네, 병원에서. 혜지야, 너 걔 어디 있는지 아니?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까 배가 아프다고 하던데 혹시 화장실에 간 건가? 뭐야? 병원에 똥 싸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무슨 자기네 집 화장실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막 대들더라고요. 뭐? 너는 맨날 걔가 해야 하는 것까지 해주면서 그런 걸 듣고만 가만히 있니?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때의 은별이는 병원에 가면 혜지 선배가 시키는 일과 선배 간호사들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하루에 한 번도 화장실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선배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혜지 선배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강도 높은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난 후 골탕 먹어보라는 듯 일부러 시켜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따지면 졸지에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버리고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뒷담화하는 일은 흔했다고 합니다. 빨리 좀 움직이라고 해서 빨리 움직이면 먼지 난다며 천천히 좀 가보라고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땀을 흘려가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멍청한 애들이 저렇게 몸만 쓸 줄 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물을 마신다거나 생리대를 갈 시간도 없어 지쳐 집에 와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간추려 이야기한 것만 이 정도이고 딸이 이야기해준 것들은 더 심한 내용이더군요. 이 모든 것을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화가 나서 내 오빠 어디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보같이 착한 딸은 오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어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쓰레기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자고 있는 아들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현진이 엄마인데 지금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현진이 여자친구도 보는 겸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네, 어머님.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1시간 내로 올 수 있니? 네. 전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휴대폰을 봤냐고 물어보는 아들에게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뒤 딸과 아들에게 집에 아는 분들이 올 거라고 하며 내보낸 뒤 집에서 홀로 그 여자애를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난 뒤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을 봤더니 그 여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는 해맑게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문을 열어 우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진이 여자친구 이혜지라고 합니다. 현진이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 우선 앉아봐. 현진이가 어느 부분이 좋니? 좋은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전 그냥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진이 동생이 은별이라는 건 아니?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바보 같은 아들놈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여동생 얘기는 안 한 듯 했어요. 그런데 남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큰 상처를 준 쓰레기는 은별이를 기억도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 은별이 기억 안 나니? 3년 전 너가 일하던 병원에서 너가 신나게 괴롭힌 후배 말이야.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두 눈이 빠르게 흔들리더라고요. 이제서야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어렸을 때 실수였고 저 현진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사과하는 건 나한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은별이한테 해야 하는 거야. 기본 상식이라는 게 없니? 네가 괴롭힌 착한 내 딸은 현진이가 상처받을까봐 현진이한테 너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얘기도 하지 않더라.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너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이 사실을 안 순간 무릎을 꿇고 현진이를 좋아한다고 사랑 고백할 일이 아니라 너의 천벌받을 잘못 인정하고 우리 가족에게서 꺼져주는 게 제대로 된 행동이야. 너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부른 이유 알 거라 생각해. 너가 알아서 잘 꺼져줄 건지 아니면 나랑 끝까지 해볼 건지. 너가 이번에는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만 나가라. 나는 내 딸 가슴에 못 박은 쓰레기 냄새 맡을 정도로 비유가 강한 사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좀 지나고 아들 폰으로 사정이 있으니 헤어지자는 카톡이 하나 오더군요. 몇 시간 뒤 다른 가족들은 집에 돌아왔고 아들에게 집 정리하면서 발견했다며 폰을 건네주니 카톡을 확인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느 커플들처럼 아들은 이별을 겪게 되었고 지금은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 4개월 뒤 태어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느꼈지만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현재 저의 자식들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